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2일 오후 2시입니다. 어제 EBS에서 일요일마다 보여주는 한국 영화는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영화였습니다. 2013년에 만든 영화인데 돌아가신 송혜 씨가 이 영화에 출연합니다. 그걸 뭐 카메오라고 그러죠. 카메오 출연을 한 영화인데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약간 희극적인 영화인데 김해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김해시에서 주최한 노래자랑을 매개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결국은 노래를 매개로 해가지고 행복한 결말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는 남편을 말리는 부인과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그 남편이 노래자랑에 나가서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스타가 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와 손녀, 외롭게 사는 할아버지를 위로해주는 손녀가 이 노래자랑 무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뭐 또 회사 내의 카풀이 노래자랑 대회를 통해서 맺어지고, 김해시장이 노래자랑 대회에서 나오고, 김해시장에 아부하는 사람이 또 국장으로 승진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결국 노래를 통해서 좋은 결말을 맺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2013년에 개봉됐을 때는 꽤 많은 사람이 볼 줄 알았는데 그때는 흥행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매우 재밌었습니다. 그 2주 전인가 또 EBS에서 음악과 관계되는 영화를 하나 상영을 했는데 이 영화는 꽤 유명한 영화입니다. Music of Heart. Music of Heart. 여기 주인공은 그 유명한 메릴 스트립이었습니다. 메릴 스트립이 이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그럽니다. 뉴욕의 할렘가가 있죠. 흑인들이 많이 사는 할렘가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의 바이올린 교사로 취직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혼한 여자분인데 아들을 둘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용감하게 이 학교 교장과 담판을 해가지고 바이올린 과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이 또한 바이올린을 통해서, 바이올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밝게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좋아하고 한 10년 동안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깎아버리니까 메릴 스트립이 앞장서 가지고 기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그게 뉴스로 보도되도록 하고, 그러니까 후원자가 생기고 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모금 캠페인성 무대를 카네기홀에서 갖게 된다. 카네기홀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또 유명한 음악인들이 도와주고 해서 감동적인 무대가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또 그런데 이거는 실화라고 그럽니다. 로베르타 과스파리라는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한 바이올린 여성 교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두 영화를 통해서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래입니다. 노래와 음악의 치유 효과입니다. 노래와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순수해지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요사이 한국 언론이 황영웅 잡기 위해서 총벌기를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황영웅 문신을 인터넷에 그냥 올려놓고, 아직까지도 황영웅이 노래 부르려고 하면은 왜 노래 부르려고 하느냐, 자숙하라, 반성하라 하는 이런 언어폭력 또는 언론폭력, 음폭을 자행하는 것과 매우 대조가 되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황영웅 사태는 황영웅 신드롬인데, 이제는 황영웅 신드롬, 한쪽에서는 황영웅 죽이기, 주로 먹물 먹은 사람들, 기자를 중심으로 한 먹물 먹은 사람들의 황영웅 죽이기와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하는 황영웅 살리기의 지금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데, 황영웅 살리기 운동이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음원시장에서 그 노래가 계속 상위에 랭크될 뿐만 아니라 팬클럽 회원수가 늘어가지고 37,000명을 돌파했다고 그럽니다. 불타는 트롯맨, 그리고 미스터 트롯2에 나온 가수들 어느 가수보다도 회원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TV조선과 MBN이 자신들이 배출한 가수를 띄워주려고 총력을 다하는데 노래 안 부르고 있는 황영웅을 따라잡지 못하고, 요사이는 또 이 유튜브에 보면은 황영웅과 임영웅이 부른 노래, 같은 노래를, 같은 곡을 불렀을 경우에 두 사람이 어떻게 누가 잘 부르느냐를 비교하라는 뜻으로 그러는지, 하여튼 같은 동영상에 묶어서 올려놓았는데 그 댓글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황영웅이 임영웅보다 노래를 잘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목소리가 황영웅이 훨씬 낫다, 중저음이고 성량이 풍부하고 가사 전달력이 더 낫다는 그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거는 황영웅 팬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태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쪽이 있습니다. 그것은 MBN입니다. MBN은 아마 지금쯤 후에 막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황영웅의 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황영웅을 감쌌더라면은 지금쯤 돈방석에 앉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황영웅을 보호해가지고 황영웅을 임영웅과 맞먹는 스타로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많았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일부 유튜브,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MBN의 무조건 항복에 의해서 황영웅 가수가 6억 원의 상금이 확실한 그 결승전 진출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황영웅은 황영웅대로 버티지 못함으로써 6억 원을 놓고 말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황영웅을 하차시킨 사람들이 좀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 텐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참 잔인하고 모진 면이 있습니다. 약하게 보이면 더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6억 원 포기한 데 대해서 아이고 미안하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6억 원 포기했으니까 앞으로 노래 절대 부르지 마라, 자숙하고 반성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한국 사람들에 대한 관찰력이 약했다는 건데, MBN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MBN이 결국은 황영웅들을 하차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MBN이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무조건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항복을 하더라도 싸우고 항복하면은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무조건 항복하면은 그때부터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왜 MBN이 이건 사실이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건 과장됐다, 특히 문신 가지고 황영웅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이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황영웅은 학폭이 아니다. 학폭이라면은, 학폭이 되려면은 학폭에 따른 징계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 그런 징계 기록이 없다. 그리고 상해 진단서도 없다. 경찰에 가서 조사받은 적도 없다. 다만 친구와 서로 싸워가지고 그건 20대 때 벌금 50만 원 문 거, 요거는 사실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한 일주일만 버티었으면은 지금
MBN은 황영웅을 스타로 만들고 해가지고 황영웅을 앞세워가지고 전국적으로 부음을 일으켜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황영웅의 잠재적 가치까지 치면은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을 MBN이 날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감하지 못한 탓입니다. 진실을 지키지 못한 대가를 지금 MBN은 금전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 그리고 뮤직 오브 하트를 보면서 MBN 사람들 좀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전국 노래자랑이나 이 뮤직 오브 하트에서는 한쪽은 나는 반드시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반드시 바이올린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 과목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나오는 거죠. MBN은 진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싸우는 대가도 있죠. 싸우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싸워서 받는 상처는 다른 방식으로 보상됩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항복해버리면은 그건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고 빠져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MBN이 그런 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